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다음 주 재개, 유영하 변호사 병원비 대납해줬다. 자, 최고의 전문가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까? 그럼요. 예. 박근혜 최고의 대통령만 전문가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근데 말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허리까지 아프시다니까 지금. 심쿵. 봤죠? 자세 바로 잡는 거. 각하 나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몰아가나. 자세를 딱 바로 잡고 넥타이도 바로 매고. 이렇게 몰아가나요? 자켓도 입어야 되나?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각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저기 디스크 MRI 찍었다면서요? 예. 저 강남성모병원에서. 세 차례 만에 디스크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디스크 뭐 계속 힘 좀 나오나? 그럼 나도 모르죠. 병원비가 거의 한 300만 원 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계산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병원비 대신 내줬다는데요? 끝? 그러니까 이게 또 도돌이표예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도돌이표가 뭐냐면. 옷값도 내주고. 그러니까 병원비 내주고 이거 다 어떻게 돼? 내주고. 이거 돈도 얼마 안 받고 별로 나고. 아니까. 왜 자꾸 알았어요. 얘기 좀 하고. 돈 많이 받았다던데? 하세요 계속. 김태현 변호사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울먹거리지 말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가 돈독하다는 거 하나. 야, 그 돈을 왜 유영하 변호사 내주지? 이건 무슨 돈이야? 라는 뭐 이런 거. 뭐 그런 돈을 내주니까 돈독하다. 네.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특수활동비 또 모았다가 그거 도돌이표. 그게 뭐냐면 왜 도돌이표냐면 지금 검찰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상납된 그 40억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개인 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금 말고 대통령 시절에 뭐 개인 용도가 뭐가 있겠어요? 옷값, 그다음에 뭐 머리 하는데 비용, 올림머리 비용, 그다음에 뭐 각종 시술. 아줌마 시리즈, 각종 시술, 뭐 저기 무슨 기치료 아줌마, 뭐 아니 세월호 나고 주사 아줌마. 지금 이틀 뒤에 시술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비용으로 썼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인식을 하죠. 검찰에서 명확하게 사적으로 썼다는데 그 사적이 뭔지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병원비를 내줬으면 그럼 그걸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하면서 병원비까지 내줬나? 이제 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돈독해서 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돌이표인 그 사적 용도가 이런 게 사적 용도네? 가 되면서 또 이제 도돌이표로 일단 국정원 또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쓰인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뭐가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옷값 예전 재임 시절에 옷값 같은 거 특수활동에서 썼다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저도 그게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조사해봐야 아는 건데.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으시라니까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내 얘기는. 근데 썼을 가능성은 위법이다. 아까 썼으면 위법인데 그렇게 썼을 가능성은 뭐 상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다 아니다 그건 말씀 못 드려요. 저는 검사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오늘 좀 당황하신 거 같아요. 약간 당황이지. 이거를 특수활동비에서 뭐 하는 걸 가지고 유영한테 영아야 네가 좀 관리해라 줬다가 유영 벌써 딱 가지고 있다가 냈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궁금한 게 저는 그 이제 검사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빼박이가 될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 변론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근데 변호사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뭐 500만 원 받았다 얘기 나왔는데 얼마 전에 보도 나오니까 꽤 많이 받았다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그 탄핵 그다음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 토탈해서 한 거의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한테 변호사비 꽤 나갔다는 이제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그게 이제 특수활동 수 있는 거죠. 도돌이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액 현찰로 지급됐다. 그래서 그 돈을 따지고 가면은 그게 뭐 특수활동비죠 내곡동 왜 이렇게 흥분해요? 아니 그러니까 집한 건지 모르겠으나 특수활동을 받았어요? 왜 그 대목에서 유난히 흥분하는 이유가 뭐야? 정리 좀 하려고 이거를 유영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서는지 내줄 수는 있으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모아둔 특수활동비 영아야 네가 관리해라. 아니 저는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쫙 빼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저도 변호 업무를 하고 뭐 친한 의뢰인이 있을 수가 머리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깠어요, 근데? 뭐 방송을 하고 와서 그런데 친한 의뢰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가 한판 친하다 해가지고 그 돈을 내주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치료비를. 그리고 이제 뭐 수임료 같은 경우도 요새도 최근에 와서는 거의 계좌이체를 많이 하죠. 현금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했다. 현금을 한다면
한다면 신고하는 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이 부가세 같은 게 걸리면 엄청 내야 됩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우리가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관계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유영아 변호사라면 돈 안 받고는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1년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돈 받았대요. 더더군다나 500만 원 받고 어떻게 1년간 더 받았다는 합니까? 보도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더더군다나 치료비까지 왜 내줍니까? 근데 남만 이런 게 있어요. 좋아도. 일반적으로는 저기 박지훈 변호사 얘기 맞는데 유영아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의뢰인을 만나든 그 의뢰인과의 관계 그걸 저는 넘어선다고 봐요. 그게 넘어선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관계 자체가 그 특활비 받았을 가능성 높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건 모르죠 나도. 나도 모르죠. 자기 쌈짓돈에서 병원비를 내줬는지 수임료 받은 거에서 일부 준 건지 아니 이랬을 수 있겠네. 수임료가 이랬을 수 특활비에서 왔으면 있겠네요. 그게 예. 그 돈이 그 돈이네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이랬을 수는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짝 붙어있는 최순실이나 이런 분이 없으니까 또 문고리 3인방도 없으니까 유영아 변호사에게 예를 들어 그 1억 수임료를 줄 거를 근데 한 2억이나 3억을 줬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 그래서 있죠. 내 네. 일반 생활을 관리 좀 해줘라. 네, 뭐 아니 그런 가능성이 또 있죠. 돌고 도는 건데. 아니 그리고 지금 되게 이건 추측이니까 우리가 예. 뭐 폄훼 뭐 어떤 명예훼손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유영아만 접견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접견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수임료만 줬겠어요. 접견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려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만나지 않는다면 이 합리적인 윤전추 추론은 한 명 더 있어요. 윤전추. 윤전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네. 그 사람들이 돈하고 모든 것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영선이 그 돈을 가능성은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영선은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못 보니까요. 지금 이제 유영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유영아 변호사는 변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접견을 독점하고 있고. 모든 생활을 관리하고 있기 또 때문에. 윤전추 윤전추는? 행정관도 사실상 뭐 그때 그 세월호 때도 뭐 안에 있었다라고 예. 하고 하니까. 근데 이 돈 내준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중앙지검에서 네. 검사들 그다음에 이제 수사관들 잠깐 틈날 때 정치적으로 자주 듣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유영아 변호사 소환해야 되네. 아니, 뭐 유영아 변호사 소환은 조금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웬만한 조사는 다 끝났어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구치소 찾아가 조사하는 거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전추 행정관을 조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활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억을 받아서 사적으로 썼는데 자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뭐 사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이다 보니 예. 거기다 윤전추 행정관은 지금도 어쨌건 아무도 안 받아주는 면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의 이 병원비 대납 제가 아까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예. 이것까지 특활비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럼요. 사실이에요. 아까 그렇죠. 박진 변호사 예. 얘기처럼 예.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내 의뢰인이더라도 예, 근데 이 김태형 내 살까지 다 변호사. 내줘가면서 변론을 하고 병원비까지 내주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죠. 앞으로 미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상식적으로 변호인 납득이 어렵거든요. 의뢰도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또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또 많이 의뢰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번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유영아 변호사가 변론을 잘한다 이런 느낌은 또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치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유영아 변호사의 돈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높아 보이지 않는다. 네,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만 제 자, 생각은. 그럼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재판이 42일 만에 보이콧 42일 만에 재개가 돼요. 27일 날 10시에 예. 재개합니다. 재판에 나올 가능성.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면 불리할까 유리할까 여러 가지 혐의가 더 나와서. 아니 안 나오죠. 재판에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확률이 높은 오. 거. 아니 왜냐면 지금 뭐 국선 변호사 다른 변호사 같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죠. 딱 그런 거 보니까 뭔가 교감이 있어요? 알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늪에 빠진 기분이야. 늪에 빠진 기분이야. 나만 버리고 하는 거야. 한석이도 있어 이제. 야, 늪에 빠졌어 지금? 네. 아니 안 나와요. 제가 봐.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아니면 아니 물리 왜냐면 박 상관없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예전에 이미 재판 보이콧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 가 선임되다가 다시 27일 만에 한달 만에 나와가지고 이루고 앉아있기는 본인이 그게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본인 입장, 본인의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이 정치재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출석 거부를 하고 출석 버틸 거부하겠다. 확률이 예. 저는 한 99.9999999%라고 보고. 왜냐면 알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지금 접견도 거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석 재판은 진행이 되나요? 진행하는 바로 겁니다. 바로는 안 할 바로는 안 거고요. 하고. 이제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예, 주고 27일 날 딱 안 나오니까 오늘 지금부터 이제 골석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또 엄청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아니 이게 예. 없는데 재판하냐 그러니까 최소한
2번, 3번, 많으면 4번 정도 기일을 지정해서 그때도 안 나오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골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죠. 하나그룹 3남 김동선 갑질. 아하, 근데 이 김동선이요. 지금 조사받다가 무슨 변호사하고 썸을 탄다 이런 게 찌라시 좀 돌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하여튼 확인하지 않고. 대형법이 사생활이니까. 대형법인 여자 변호사랑 뭐 그렇다 뭐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 그건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한 건 편집해버리죠. 그냥 네, 없었던 일로. 근데 그 대형법인에 예. 그 대형법인에 신입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거기서 누군가가 이 김동선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 신입 변호사들 모여서 이제 술 한잔 드링킹, 하면서 드링킹. 할 때 1시간 정도 드링킹을 하다가 이분이 확 갔네요, 술이. 그 갑자기, 파이팅. 거기서 이제 너무 넘치는 파이팅을 보인 거예요. 샤우팅.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오. 변호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왜? 뭐 하나 회장님인데 니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런 거 물어보고. 예. 그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도사인데요? 도사예요? 좀 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똑바로 앉아, 각 잡아, 뭐 이런 분위기로 오. 사실 거의 직원 대하듯이 하다가 김동선 씨 군대를 갔다 왔나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안 가지 않았나요? 군대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잡지? 금메달 3개 따고 은메달 예. 하나 땄는데 그 연금 박탈된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왜요? 저번에도 또 저 폭행이 있어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그래서. 근데 이번엔 마장마술? 네. 근데 저와 저희 정유라하고 같이.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냥 예. 좀 변호사들 기분만 나쁜 정도면 됐는데 더 나가서 이제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 오. 여자 변호사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윙윙 헤드뱅잉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거 완전히 폭행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변호사들이 그 뒤로 그냥 속만 앓고 예. 사석에서는 정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고발을 하겠다. 서울변협에서 서울변협회장도 본때를 보이겠다 하는데 피해자들이 본때를 보이고 싶어하지 않으면 이건 처벌을 못합니다. 폭행죄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니까. 어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변호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김동선 씨는 어제 사과는 했어요. 근데 물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과를 했음에도 더 싸늘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과였는데 예.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변호사가 대응을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요. 변호사들 이름 공개하죠.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예. 변호사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반의사 불벌죄라서 또 한다 하더라도 벌금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집행유예하고 이미 관계가 국민 없어요. 감정은 실리를 치고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예. 주주 대표님이라고 부르니까 왜 내가 대표냐고 하나그룹의 주주라고 주주님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주주는 난데 정봉 주주. 예. 그러니까 약간은 조사 겸 주주. 만취해가지고 이런 습관적으로 저도 뭐 술을 좋아. 우리 다 술을 좋아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빼고. 예. 그렇지만 실수는 하지 않잖아요. 주폭이라 그래 술 먹고 하는 거. 이렇게 예. 하는 건 반복이 계속 몇 번 있었거든요. 올 초에도 있었고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변호사들이 됩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김태현 변호사님. 무슨 문화? 술 먹으러 안 가요. 할까요, 안 할까요? 뭐요? 변호사들 문제제기 할까요, 안 제가 할까요?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했으면 진작했겠죠.